혹시 간병인 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아니면 미래를 위해 가입을 고려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마주하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간병인 보험에 대해 내가 낸 보험료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보장 한도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지금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납입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정작 가장 큰 위기의 순간 단 한 푼의 보장도 받지 못하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믿기 힘든 상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을 덮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인이 절실할 때 여러분이 믿었던 보험이 차갑게 등을 돌린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간병 비용을 과연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보험대학입니다. 간병인 보험을 선택할 때 보험료나 보장 한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시지 않으시면 나중에 간병인을 실제 이용하더라도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약관의 세부 내용까지 꼼꼼히 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인 추천 플랜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보험, 그 이름도 익숙한 간병인 보험입니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이용할 경우 하루 최대 2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즉 10일 동안 간병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총 200만원의 간병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이용한 경우 1일 9만원씩 10일 이용 시 총 90만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간호조무사가 간병인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세 남성 기준으로 20년 납입, 100세 만기, 비갱신형 설계 시 보험료는 월 27,809원 수준이며 51세 여성 경우에도 월 33,889원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기준으로 간병인 보험의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하루 20만원까지 지급됐지만 현재는 10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보장금액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간병 비용의 부담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험사들 또한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빠르게 반영해 현재 간병인 보험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비록 간병인 보험의 보장 한도가 일부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상품성이 우수한 베스트 플랜을 중심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구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험료와 보장 한도 역시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주의사항을 놓치신다면 나중에 간병인을 실제 이용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보험료보다 훨씬 중요한 핵심 포인트, 즉 보장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간병인 보험은 이대로만 따라하셔도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병인 보험 추천 플랜을 보여드릴 텐데요. 확인해보면 이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가 2025년 5월 기점으로 일부 축소된 상태라는 점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의료기관에서 간병인 사용 시 하루 20만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사도 존재합니다. 다만 손해보험사에서는 이미 해당 보장은 사라졌고 현재는 일부 생명보험사에서만 이 조건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른 보험사들이 이미 보장 한도를 축소한 만큼 이 5곳의 생명보험사 역시 언제 변경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 누적 한도 때문에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조건으로 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 판매 중인 주요 회사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현재 하루 20만원까지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15만원까지 지급하는 회사, 그리고 10만원까지 지급하는 회사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상품의 경우 간병인 보험으로
180일까지 지급이 되며 만약 180일 이상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하루 15만 원으로 지급이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는 하루 15만 원, 요양병원에서는 하루 7만 원 지급하는 플랜도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약관의 세부 내용까지 꼼꼼히 비교해서 가장 효율적인 추천 플랜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약관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관은요,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간병인 사용의 일당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약관을 보면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약관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관이 보상이 더 유리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약관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문구가 없는 약관입니다. 즉, 동일한 상황이라도 어떤 약관을 가입했나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술로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간병인 사용의 경우에는 일당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약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중에 실제로 간병인을 사용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보험료와 보장 내용은 소비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직접 비교가 가능하지만, 이처럼 약관의 세부 조항까지 꼼꼼히 비교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대부분의 간병인 보험은 가족 간병도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케어네이션, 좋은케어 같은 전문 간병인 매칭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간병인을 직접 연결하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을 수행하더라도 보장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내 가족이 간병인 플랫폼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간병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역시 간병인으로 인정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간병 활동이 확인될 수 있는 플랫폼 등록 내역이나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간병인을 이용했다면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유상 간병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간병 중개업체는 반드시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 소개 사업으로 정식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의 간병인 플랫폼이 이미 직업 소개 사업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간병인 사용 계약서, 사용 확인서, 간호 기록지 등과 같은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 절차까지 보상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 줄 수 있는 담당자를 만나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만약 가족 간병이 가능한 간병인 보험에 가입하셨고 실제로 가족이 직접 간병을 수행했다면 지금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야만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료, 보장 내용, 그리고 약관의 세부 조건까지 모두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추천 플랜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했다면 하루 15만 원이 지급이 되고,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하루 5만 원,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에는 하루 7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 모든 보장은 질병과 상해 각각 따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1일부터 최대 180일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180일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181일에서 365일까지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장기 간병 상황까지 대비가 가능한 플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0대 가장 A씨가 허리 디스크 파열로 인해 2주간 입원하고 그 기간 동안 간병인을 이용했다면 하루 15만원 곱하기 14일 총 210만원의 간병인 사용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분을 보시면 20년 납입, 90세 만기, 비갱신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 플랜의 최소 보험료는 2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은 월 23,247원, 30세 여성은 27,117원, 그리고 50세 남성도 월 34,586원 수준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신규 플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구성된 플랜에서 간병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가 다소 아쉽다고 느껴지신다면 상급 종합병원 간병인 사용일당 5만원 특약을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 종합병원에서 간병인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 보장인 15만원에 특약 5만원이 추가되어 하루 총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와 같이 추가 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플랜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랜이 바로 체증형 간병인 사용일당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30세에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 플랜으로 가입해 15만원 보장으로 시작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금액이 점차 인상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간병 비용이 높아지는 현실을 맞춰서 보장 금액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이제 체증형 추천 플랜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구성은 요양병원 제외의료기관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장 금액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다음과 같이 체증이 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8만원, 10년 이상 20년 미만 22만 5천원, 20년 이상이 되면 보장 한도가 30만원으로 체증이 됩니다. 즉 30세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50세가 되었을 때 하루 30만원, 40세에 가입하신 분은 60세에 30만원, 그리고 50세에 가입하신 분은 70세에 하루 30만원으로 보장 금액이 체증하게 됩니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인 사용일당 역시 동일하게 체증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간병 부담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인 사용일당 역시 5만원으로 시작해서 6만원, 7만 5천원으로 오르며 20년 이상이 되면 하루 10만원까지 체증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에 맞춰 간병인 사용일당이 함께 올라가길 원하는 분들, 또는 현재 30대에서 40대라 실제 간병 시기가 50대 이후로 예상되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더 높은 보장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체증형 간병인 사용일당 플랜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어서 50대 이상을 위한 추천 플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간병인 지원일당 플랜입니다. 이 상품은 말 그대로 보험사가 직접 전문 간병인을 파견해주는 형태의 보험으로 단순히 금액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플랜은 요양병원과 일반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간병인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3년 갱신형과 10년 갱신형만 운영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15년 갱신형 상품이 새롭게 출시되어 보다 장기적인 보장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에 가입하셨다면 80세까지 보험료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50대 이상이시거나 60대 이상 분들이라면 이 상품은 보험료 안정성과 보장 지속성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공동 간병인을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65일 동안 간병인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유병력자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로 인해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에게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플랜입니다. 보험료를 살펴보면 최저 보험료가 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즉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실질적인 간병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으로 암,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중대 질병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진단, 수술, 입원 후 1년 이상 경과했다면 이 플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 건강이 안정되신 분들이라면 유병력자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에 가입하셨지만 조금 더 보장을 보완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간병인 입원 지원비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입원 시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을 추가로 보장해주는 구조로 간병인 일당형 보장에 입원 지원 기능을 더한 확정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 사용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어떤 보험사는 50만원씩 분할 보장 형태로 지급하기도 하고 총 300만원을 사용했다면 회사별로 A사 200만원, B사 150만원처럼 보장 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목 디스크 수술로 20일간 입원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하루 15만원 곱하기 20일 총 300만원의 간병인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보험사마다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 금액은 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 약관의 지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간병 대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에 간병인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약관 세부 내용 부분을 꼭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설계안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안내된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대학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과 정보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